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이 심각합니다. 빌라왕 전세 사기 들어보셨죠? 정부의 대책이 이어지고 있지만 전세입자의 피해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깡통 전세 문제가 더욱 불거지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는 쉽게 말해서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집입니다. 왜 깡통 전세가 생길까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일단 언제 깡통 전세 문제가 발생할까요? 집값과 전세값의 차이가 거의 나지 않을 때입니다. 집값이 1억이고 전세값이 9천만 원이라면 그 차이는 1천만 원 수준입니다. 집값 대비 전세값이 90%인 것입니다. 이것을 전세가율이라고 부릅니다. 매매가와 비교한 전세가의 비율이죠. 앞서 예시처럼 이 전세가율이 90%를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왜 이렇게 높아질까요? 첫 번째는 전세난이 발생하면 전세가율이 높아집니다. 전세난 때문에 전세값이 폭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세값이 매매가와 가격 격차가 줄어들겠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 임대차 3법이 통과되고 전세가가 막 올랐습니다. 그때 깡통 전세 문제가 발생했었죠. 뉴스 기사에도 많이 나오곤 했습니다. 둘째는 부동산 시장이 불안할 때입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죠. 전세로 살고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막 떨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3억을 주고 전세로 들어올 당시만 하더라도 집값은 4억 5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집값이 3억 2천으로 떨어졌다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중이라면 매매가와 전세값의 격차가 줄어들수록 불안하겠죠? 부동산이 하락하고 있는 지금이 그런 때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저금리 상황을 비롯한 여러 요인으로 집값이 폭등했습니다. 게다가 집값과 전세값의 차이만큼의 금액만 있으면 가능한 갭투자 열풍이 불었었죠. 안타깝게도 정부가 이것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키운 면이 있죠.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너무 급격하게 올랐습니다. 이에 대한 금융 비용도 당연히 상승했습니다. 만만치 않은 거죠. 그래서 투자로 집을 산 사람들이 불안감에 집을 내던지듯이 팔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팔고는 싶은데 안 팔리니까 값을 점점 더 내리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깡통 전세가 더 늘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깡통 전세 문제가 계속 이어질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의 상황을 살펴보면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당분간은 부동산 하락과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유지될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냉각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앞으로 조금이라도 따뜻한 바람이 불지는 거래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단 거래가 되어야 가격이 오르든 떨어지든 할 거니까요. 작년의 거래량은 서울 아파트 기준으로 1만 건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선 1년 전에는 4만 건이 넘었습니다. 4분의 1토막이 났습니다. 엄청나게 줄어들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꽤 큰 영향을 미쳤죠.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시작하고 짧은 기간 동안 2.75%포인트를 굉장히 가파르게 올렸습니다. 지금 그래서 금리가 3.25%가 되었습니다. 다들 체감하고 계시죠? 기준금리가 이 정도면 적절하다. 이렇게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정도의 적절한 금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기준을 조금 넘어선 수준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기준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냉각되었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어 있고 거래 절벽 현상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여러 대책과 규제 완화를 내놓고 있지만 이 정책이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는데 실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히려 투기 세력에게 꽃길만 깔아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결국 지금 나오는 대책들이 기준금리 인상을 이겨내지 못할 겁니다. 금리를 강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동산 시장을 살펴보았을 때 앞으로 깡통 전세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금융공사 산하에 있는 주택금융연구원이라는 연구기관이 있습니다. 여기 주택금융연구원에서 집값 하락 대비 깡통 전세의 증가율을 계산해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먼저 앞으로 2년 동안 집값이 10% 미만으로 하락할 때와 그리고 10% 이상 하락할 때로 나누어서 계산을 했습니다. 만약 10% 미만으로 집값이 떨어진다면 올해 하반기 깡통 전세가 전국에 7.5% 정도 늘어나고 10% 넘게 하락하면 12.5%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10% 넘게 2년 동안 집값이 떨어진다면 올해 하반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전세 물건이 있는데 8가구 중에 한 건은 깡통 전세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서울은 비교적 덜한 편입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무려 3건 중에 한 건이 깡통 전세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매우 위험한 상황인 것입니다. 리스크가 크죠? 전세보증금 비율이 70에서 80% 정도가 되면 깡통 전세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경매로 넘어가면 시세보다 다소 낮은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를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것을 낙찰가율이라고 합니다. 지금 서울의 낙찰가율이 80% 아래까지 내려왔습니다. 따라서 좀 더 낮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70에서 80% 정도면 깡통 전세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결국에 문제는 이런 부담이 세입자한테 전가된다는 것입니다. 세입자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서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 쪽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는 시세 산정이 어렵습니다. 아파트처럼 비슷한 조건의 주택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거래가 활발한 것도 아니니까요. 특히 신축 빌라 쪽의 시세 산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빌라 쪽에서 이런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빌라에 들어가서 전세 사시는 분들 또한 거주 취약계층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큰일이 되고 사회적인 문제까지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전세 계약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기부등본 확인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보증보험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